결혼문화 장력 채널 리스토리 TV. 오늘의 초대 손님, 흥하는 도시, 망하는 도시의 저자, 대구시 경제국장 홍석준님을 초대하였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가 낫다. 대한민국의 결혼문화를 장려하는 결혼문화 장려 채널 리스토리 TV 이현숙입니다. 오늘은 250만 대구 시민의 경제 문제를 관장하는 홍석준 대구시 경제국장님이 저희 리스토리 TV와 함께 했습니다. 홍 국장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결혼 전문 채널 리스토리에 나와서 영광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대표님 이렇게 참 네. 미인이신데 감사합니다. 그 다른 사적인 네네. 모임에서 알게 네네. 됐는데 처음에 저는 리스토리를 네. 하길래 네. 재혼 전문 채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세요. 예. 네네. 네, 제 재혼 전문이 아니고 결혼정보회사 초혼 재혼을 또 국제결혼까지 다 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네, 예,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국장님, 정말 바쁜데 이렇게 연휴 기간에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예, 제가 감사드리고요. 영광입니다. 예. 요즘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식당에서조차 밥 먹는 손님들이 상당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부로 느끼는 이 체감 온도가 상당히 큰 것 같고요. 한일 문제까지 지금 겹쳐서 위기가 더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대구시로서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게 많으시죠? 네네. 참 경제 문제만 생각하면 참 경제를 또 총괄하고 있는 또 저로서도 네. 참 죄송스럽고 좀 마음이 좀 먹먹할 때가 많습니다. 네.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지금 제조업은 물론이고 자영업까지 네. 굉장히 좀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성서공단 같은 경우에 네. 문을 닫는 기업은 많은데 비해서 새로 투자를 하려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기 때문에 네. 원래 한 평당 500에서 550만 정도 하는 땅값이 최근에는 네. 한 350만 원 정도 그렇게 떨어졌다고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특히 어떤 소규모 어떤 그 식당이나 이런 네. 분들 같은 경우도 네. 최근에 보면 폐업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네. 최근에 또 뭐 윤창호법이라고 또 이야기되고 있는 새로운 은지 네. 단속이라든지 네, 뭐 등등의 그렇죠. 영향도 있어서 네. 어떤 뭐 밤에 9시 넘어서는 사실 식당에 사람이 잘 볼 수 네. 없을 정도로 네. 좀 어려운 경기를 지금 현재 네. 많이 이제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구가 특히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서 아무래도 경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대구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네. 하고 있는지요? 네.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위해서 특히 네. 이제 물, 에너지, 자동차,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책 프로젝트를 많이 이제 확보를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네. 최근에는 네. 물산업기술인정원이라는 국책 프로젝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 그 이외에도 의료 분야는 이제 첨단 의료복합 단지에 또 많은 그 기관들과 또 많은 또 기업들을 유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또 다음 달엔 또 뇌에 관련된 세계 학회도 유치되고 네. 있는 등 신성장 동력대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자영업자, 네. 중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가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어떤 자금적인 지원을 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좀 하고 네.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네. 자영업자를 위한 예를 들면 전통 시장을 위해서는 오늘 상품권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지원 정책을 지금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네네. 이 경제 상황이나 경기가 결혼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또 결혼을 이렇게 늦추는 경향이 그렇습니다. 많은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내 집 마련 문제 이런 현실적인 요인들이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미래에 대해서 대구시도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결혼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방금 대표님 네. 말씀하신 이런 경제적인 여건, 최소한 어떤 취직이라든지 자기 집에 마련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지 네. 경제적인 여건이 어느 정도 이제 그려졌을 때 보통 결혼을 좀 네네, 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또 남성들이 또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또 군대 이것도 역시 결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원래 좀 결혼 연령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늦은 데 비해서 네. 특별히 또 요즘은 또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그렇죠. 굉장히 좀 많이 좀 늦어지고 있는 네. 그런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이런 것들이 또 많은 또 젊은이들이 대구에 머물지 않고 네. 수도권으로 또 그렇죠. 빠져나가는 그렇죠. 주요한 네네네. 또 원인이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서 네. 참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네. 국장님이 저보다 더 결혼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이거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네. 뭐 혼밥, 네. 혼술, 또 혼영, 뭐 혼명, 혼행, 뭐 혼자 명절을 쉰다, 혼자 여행을 간다, 혼자 밥을 먹는다 이런 신조어들이 늘고 있는데 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공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뭐 추석 때 서울에서 공부할 때 서울 네. 때 그 집에 못 내려오고 뭐 기숙사에서나 또 혼자 방에서 보낸 또 적도 있었는데 글쎄요. 그때는 왠지 모르게 네. 좀 가슴이 짠하고 좀 네. 좀 밥을 먹더라도 좀 약간 좀 어. 저절로 좀 눈물이 나는 네, 그런 예, 경향이 예. 있어서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좀 느끼고 있는데요. 네. 근데 요즘은 또 하나의 그게 또 트렌드화도 된 것 그렇죠. 같습니다. 특히 네네. 또 일본에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깜짝 놀란 게 바로 그 혼자 먹는 분들을 위해서 호텔 그 식당에 예. 혼자 먹는 어떤 좌석들을 별도의 좌석을 마련하는 좀 거. 창가를 네네네. 바라보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예. 이제 마치 좀 유행인 것처럼 그래 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트렌드이지만 뭐 네.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예.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네.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현상은 아니지 아니다. 않느냐. 네네, 그렇죠. 결국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어떤 개체가 네. 유지되려면 결국은 어떤 결혼을 통해서 우리 네. 후세대를 예. 어떤 생산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네. 해서 유지가 되는 네, 건데 네, 네. 그런 어떤 경향이 결코 우리나라나 사회나 네.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입니다. 네. 네. 그 출산율과 네. 경제 문제도 네. 상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네. 지금 작년에 출산율이 그 자료에 의하면 0.98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가임기 여성 한 명이 예. 평생에 애를 낳을 수 있는 인원이 한 명도 안 된다는 예, 거거든요. 예, 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예. 그래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예, 예. 출산율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학계 출산율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세계 최초로 우리가 그 1.2 깨진 우리가 그렇죠. 최초입니다. 정말 예, 예. 어떻게 보면 참 충격적이고 네. 불명예스러운 예. 기록인데요. 이 출산율의 그 문제는 정말 우리나라 민족, 우리나라의 미래를 정말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예. 이 저출산의 문제가 곧 이제 고령화로 이제 연계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어떤 출산율로 간다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2040년대 되면은 40년대 이후에는 65세 이상이 지금 38%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네. 문제는 단순히 어떤 인구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어떤 구조의 문제입니다.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네. 제가 작년 9월 달에 이탈리아를 갔습니다. 네. 이탈리아를 갔을 때 그쪽 그 정부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체 정부 예산의 30%를 연금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이제 적립식이기 때문에 후세대 연금을 결국은 이제 미리 좀 당겨 쓰는 그런 구조인데요. 네. 그게 안 됐을 때는 결국은 이제 정부 예산에서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되면 네.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정부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는데요. 네네. 그래 되면 앞으로 복지 예산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 되면 우리나라 그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R&D라든지 SOC라든지 네. 산업 기업 지원 정책을 사실상은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단적으로 이런 고령화 문제는 바로 이 결혼 문제, 출산율 문제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밀접한 문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네. 인구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령화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이걸 그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결혼을 장려하고 결국은 좀 애를 낳는 이걸 통해서 우리 어떤 사회에서 있던 네. 어떤 고령 인구 비율을 예. 낮추는 그런 게 예.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예. 문제가 아닐까 예.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국장님. 네. 이렇게 보면은 결혼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그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요. 우리 사회도 지금 보면은 외국인 250만 명 이상이 되어서 다문화 사회에 이미 진입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국장님은 국제 결혼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군대 생활을 그 가투사에서 보냈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미국 생활이나 이게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외국 분들과 많이 좀 접촉할 기회가 예. 좀 있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좀 외국인과 좀 결혼하는 거를 조금 터부시 여기거나 조금 그렇죠. 좀 네.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단일 민족이고 뭐 그런 등등의 영향.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마치 어떻게 보면 조금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과 결혼하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진짜 글로벌 사회에 많은 외국 분들이 대구에 와서 살고 있고 한국에 네. 와서 살고 네, 있고 네. 우리나라 분들도 역시 외국에 많이 나가서 네.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네. 어떤 사회에서 외국인과 조금 이렇게 그 결혼을 한다는 것을 다른 눈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단지 이제 어떤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문화가 다른 분들끼리 만나서 잘 살기 위해서는 사실 서로가 조금 노력을 해야 네. 되는 것이 국내 분들끼리 만나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그렇죠. 좀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들만 사전에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좀 역동성을 키우는데 네. 오히려 조금 더 좋은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대구에도 지금 다문화 가정이 계속 늘어나는 그렇습니다. 추세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네. 네,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찍부터 대구시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그 지금 현재 외국에서 결혼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좀 지원하는 어떤 그 정책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하시는 기관을 네. 저희가 지원하는 거라든지 그런 네. 것을 하고 있고, 또한 교육청과 더불어 좀 그런 또 애들이 좀 집단 따돌림을 좀 네. 당하지 네. 않도록 하는 네. 그런 또 정책을 좀 예전부터 좀 펴오고 좀 네. 있었습니다. 특별히 네. 또 최근에 또 외국인 결혼을 떠나서 외국인 노동자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외국인 노동자에 관련된 지원 정책을 네. 관련된 기관들과 더불어서 예를 들면 이번 같은 추석 명절 때 예. 외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어떤 노래 경연 그런 대회라든지 이벤트 이런 게 그런 것을 많은가 좀 봐요. 다양하게 네.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사람은 누구나 또 평등해야 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이나 차이 같은 것이 있으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아직 그 삶과 의식 속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와 좀 다른 어떤 분야의 사람들 내지는 다른 나라,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터부시하는 그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본능적으로 좀 있기 네. 좀 마련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조화롭게 이제 사느냐 네. 이런 문제인데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서로를 좀 이해해야 되고 서로를 이해해야 되기 가장 필요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어떤 언어를 이해해야 되고 또 문화라든지 네, 그렇죠. 기본적인 어떤 네네. 어떤 패턴을 이해하는 서로 간의 네. 어떤 노력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베트남이나 네. 캄보디아에서 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온 분들이 와서 좀 시댁이나 이런 게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아서 네.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것으로 예. 끝나는 것도 꽤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네. 그런 사전 어떤 교육 내지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빨리 정착을 하는데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국장님, 그 열린 도시, 네. 글로벌 도시로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국장님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그 시민 의식과 또 삶이 같이 또 좀 더 열리고 개방이 되어야 되는 네. 것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 대구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지금 도시가 되어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대구시가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네, 네. 네. 사실 대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은 관광객이 오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구 공항에 저가 항공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좀 오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호텔에 원스테이 한 기준으로 본다면요. 네. 56만 명의 외국인이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제 원스테이 하지 않고 그냥 무박으로 간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네. 숫자가 네. 되는 거죠. 거기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지금 노동자의 숫자가 또한 네. 지금 이제 거의 한 2만 등록된 분들만 2만 명 정도 지금 예.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예. 어떤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조금 글로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 마련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그 정책적으로는 어떤 외국인 어떤 병기라든지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그 의식이 그렇죠. 대표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좀 더 좀 글로벌화된 그 어떤 시민의식 예를 들면 외국인 관광객이 갔을 때 자연스럽게 영어를 잘 하든 못하든 대해주는 거라든지 네. 또 외국인 사람들 자체를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이시는 네. 그런 어떤 시민의식이 네.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화두를 좀 바꿨어요. 네. 좀 편안하게. 네네. 이제 경제 문제는 일단 짚고 결혼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예. 네. 혹시 국장님은 연애 결혼하셨어요? 중매 결혼하셨어요? 저는 여기 대구에 이제 수습하는 중에 예. 어떤 분이 이제 그 소개를 해서 그래서 뭐 연애 반, 뭐 중매 반 중매하셨어요? 그렇게 예. 네, 그러셨구나. 혹시 그 결혼에 대한 뭐 철학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은 개인의 어떤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또한 사회 전체 유지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또한 어떤 의무적인 측면, 즉 네. 선택과 의무를 좀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또 측면이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크리스찬인데요. 그러세요? 이게 네. 분명히 이제 성서에서도 이제 남녀가 이제 자라게 되면 부모 곁을 떠나서 이제 합친다는 그런 어떤 말씀도 좀 있는데 네. 어쨌든 어떤 사회 의무의 가장 중요한 숭고한 자발적 의무가 네. 결혼 아닌가 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그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인생 선별에서 조언을 한마디 한다면요? 예.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과거의 어떤 그 헬조선이라는 말로 네. 대변되는 좀 어려운 어떤 현실, 특히 미래가 좀 어려운 현실이라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뭐 웬만해서는 다 뭐 대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때처럼 이제 팽창 사회가 아닌 어떤 수축 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좀 취직이 좀 힘들고 미래가 네. 좀 어두운 그런 네.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또 우리 선배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코리아라는 어떤 브랜드를 전 세계적으로 몰랐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기업에 변변하는 기업도 없었는데 우리 선배들은 무에서 유를 이뤘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 우리나라를 모르는 삼성을 현대자동차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좋은 또 여건입니다. 그래서 네. 때문에 이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네. 조금 더 자신 있게 하면서 네. 그 중에서도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 좀 개척하는 면도 있지만 네. 분명히
자기 어떤 동력자, 동반자하고 예. 개척을 해야만 하는 그런 면도 네. 분명히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결혼에 대해서 정말 사랑에 때로는 이제 장님이 돼가지고 네. 너무 완벽한 상태에서 예, 예. 결혼을 할 수는 이제 예. 없고 네. 때로는 좀 나중에 속았다 할지라도 예. 조금 이제 무모한 어떤 도전. 아. 저희 때만 하더라도 예. 왠지 이렇게 대표님처럼 미인을 딱 보는 순간 막 버스에도 막 가고 막 그 비가 오면 네. 하지만 요즘은 그래 했다가는 예. 조금 좀 뭐 성희롱 성추행할 어떤 그렇죠. 그런 사회에 요즘은,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예. 그렇게 좀 무모한 용기를 예. 발휘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요즘 어떤 세대에 그와 같은 그런 어떤 무모한 용기가 조금 그리워지는 그런 계절이긴 한데 어쨌든 좀 더 인생과 결혼에 대해서 좀 더 네. 적극적인 생각을 적극적으로 가지시면 좋지 않겠나.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혼자보다는 함께가 낫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국장님의 평소 생활 신조나 자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뭐 생활 신조 좌우면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한번 결심하게 되면 네. 무엇이든지 이제 다 할 수 있다. 아, 네. 뭐 그런 좀 생각과 그리고 또 제 공무원으로서의 좀 좌우명은 네. 제가 조금 브릿지 같은 역할을 좀 하겠다. 아, 예. 그것도 네. 광과 민의 브릿지, 기업과 기업의 네, 브릿지, 네, 네. 우리 대구와 우리 글로벌의 브릿지, 네. 그런 브릿지의 어떤 소명을 하겠다. 이런 좀 네. 생각을 좀 갖고 네.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 중에도 일스트레와 함께 해주신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적극 제안 하나 할까요? 네, 네. 대구의 경제를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할까요? 예. 자, 그러시죠. 대구의 경제를 위해서 파이팅! 파이팅!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리스토리 리스토리 화이팅!